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세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근황 이야기도 정말 많이 담겨져 있는 이번 영상이 되겠는데, 근황 소식도 중요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이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충격 사례가 등장을 해서 제가 이 부분을 꼭 꼬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위상에 굉장히 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것을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가수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려면요, 이렇게 많은 뉴스 기사를 쏟아내게 만들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오죠. 작품 흥행보다 응원팀 성적이 우선이다. 영화배우 하정우 씨에서 임영웅님까지 스포츠 성덕이 된 스타들이라는 특집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이걸 먼저 한번 쭉 읽어드리면, 작품의 흥행보다 응원하는 스포츠팀의 성적을 바라는 스타들의 진심이 팬들 사이에서 굉장한 화제를 모아나가고 있다. 배우 하정우 씨 같은 경우도 야구 팬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과 함께 더불어서 쭉 내려보면은 이 배우 조진웅 씨도 또 롯데 자이언츠의 야구 팬이기도 합니다. 영화에 집중해야 하는데 야구 때문에 집중하기 어렵다 라는 것이 고민일 정도로 이 스타들의 스포츠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거든요. 그런데 임영웅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가수 임영웅은 K리그를 흥행시킨 네임드 스포츠맨이다. 그는 지난 4월 FC 서울과 대구 FC, 하나원큐 K리그에서 진행하는 경기 중 시축을 하며 잔디가 상할 것을 우려해 댄서들을 위한 축구화를 자비로 구매하고 선물하여 신고 공연한 것으로 화제를 모았다. 당시 임영웅의 시축과 하프타임 공연 소식이 알려지면서 팬덤 영웅시대가 경기장에 대거 몰려 코로나 이후 K리그 최다 관중인 45,000명이 경기를 관람하게 됐다. 이는 유료 입장 관객만을 집계한 2018년 이후 K리그 최다 관중이었다. 2018년 이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입장한 최다 관객 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손흥민 선수의 축구 경기, 고알레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지 한 달도 안 되어 150만 뷰를 달성했다. 자, 이렇게 스타들의 스포츠에 대한 사랑이 특집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결국 어떻죠?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단순히 가요계만이 아니라 스포츠계에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만큼 그 영향력의 파워가 굉장히 막강하구나라는 것을 아마 한눈에도 느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 파워가 막강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죠. 그 가운데 이런 기사도 올라왔어요. 가수 임영웅 애니메이션계까지 진출했다. 농담 같지만 사실이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TV 만화 안녕 자두야라는 이 만화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에 이거 임영웅 씨 아니에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죠. 다시 못 올 그대 모습이라는 가사를 부르는 임영웅님의 모습이 그대로 오마주된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본 많은 누리꾼들이 여기에 등장한 가수가 바로 임영웅 아니냐. 실제 임영웅님이 미스터트롯 당시 보랏빛 엽서를 부르던 이 보라색 수트와 헤어스타일까지 모두 동일하여서 눈길을 끌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를 본 네티즌들은 여권 사진으로 써도 될 정도로 이 두 모습이 닮아 있다. 실제로 맞다면 정말 그림을 잘 그린 거죠. 임영웅님의 특징을 잘 잡아냈습니다. 진짜 닮았다. 너무 웃기다. 아무리 봐도 그냥 임영웅 아니냐? 자, 이 안녕 자두야라는 만화는 말괄량이 최자두와 그의 5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벌이는 좌충우돌 이야기입니다. 2010년 TV 안방극장의 첫 선을 보인 이후 지금까지 계속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된 인기 애니메이션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등장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지금 큰 이슈가 되는 대목입니까? 이제는 만화 영화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번져나가고 있구나 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토록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 파워가 전방위로 폭발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참 제가 불편하고 말도 안 된다 라는 기사를 하나 접하게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의 임영웅, 황영웅, 안성훈의 노래 분석. 무슨 말일까요? 자,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요. 자, 보니까 유튜브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한 남성의 유명 가요 분석 평가를 이렇게 보게 된다. 노래를 틀어주고 악보를 기준으로 하여 잘잘못을 지적하는데 이 기술자 출신의 냉철한 분석이 전문가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글쎄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유튜브 영상을 찍는 건 자유기는 해요. 자유기는 한데 글쎄요,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보니까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임영웅의 경우 진미령의 미운 사랑을 가수 임영웅과 황영웅이 불렀는데 굉장히 달랐다라고 합니다. 뭉개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완벽하다. 부드러움 속에 파워가 있다. 목에서 힘을 빼면 이렇게 잘 부르게 된다. 가사는 너와 난인데 너와 난이라고 부르는 게 흠이라면 흠이다. 그런데 잘 보세요. 황영웅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역시 너도 난이라고 길게 부르는데 거의 완벽하다. 발음이 좋고 성량이 풍부하다. 부드러우면서도 파워가 있다. 대단하다. 리을은 배호가, 시옷은 나훈아가, 미음은 황영웅 발성이 최고다. 독보적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뭔가 다르다. 엄청나다. 좀 더 읽어드릴게요. 자, 이번엔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을 부른 황영웅과 안성훈의 분석평가. 여기에서도 황영웅 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노래의 컨셉을 제대로 살렸다. 이 노래는 감정적으로 부르지 말고 무심하게, 무덤덤하게 불러야 감동을 주는데 그렇게 불렀다. 차분하게 설득하는 느낌이다. 강약을 잘 살렸다. 노래를 잘한다기보다 가슴에 은근히 파고드는 표현하기 어려운 무언가 있다. 자, 이번엔 안성훈 씨예요. 노래의 컨셉을 잘못 잡아 노래는 잘하는데 느낌이 없다. 강약을 못 살렸다. 노래 전체의 판세를 읽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몰입하여 감정 과대 현상이다. 이 노래는 담백하고 건조하게 불러야 한다. 그리고 하수영 씨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부른 임영웅과 황영웅 비교평가는 이렇다라고 합니다. 황영웅 씨의 경우 중저음이 좋고 성량이 풍부하다. 고음으로 질러대는 이 시대에 굉장히 특이한 가수다. 중저음의 매력을 살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저음의 파워가 대단하다. 저음 내기는 고음 내기보다 더 힘이 든다. 탁월한 재능이다. 임영웅님의 경우 고음을 부드럽게 파워풀하게 처리하여 편안하게 들린다. 음정 박자 완벽하다. 내공이 대단하다. 교과서적이다. 황영웅과 임영웅 두 사람은 발성의 교과서다. 정작 이 분석 영상에 달린 댓글들은요, 압도적으로 황영웅이 잘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사도 그렇고요. 이 영상의 요지도 그렇고 철저하게 황영웅 씨에게 굉장히 편협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황영웅 씨가 객관적으로 노래를 잘할 수 있어요. 우승 후보였기 때문에 노래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뭐 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문율을 건드렸어요. 심지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의 당사자가 임영웅님과 황영웅 씨와 안성훈 씨를 비교한 겁니다. 근데 유튜브에는요, 일종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타 가수들의 노래를 일단 비교 분석하지 않아요. 비교 분석을 할 경우는 보통 대다수가 특징만을 잡아냅니다. 누군가가 더 특별하다. 누군가가 더 우수하다. 이런 이야기 자체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임영웅 님도 황영웅 씨도 안성훈 씨도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각자의 팬층이 확보되어 있는 가수들이다 보니 이런 예민한 영상을 다루게 되면 당연히 어떤 결과가 발생하겠습니까? 팬덤 간의 충돌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만 생각한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 불문율로 작용되는 것에 황영우 씨에 대한 편협된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영웅님이 불렀던 진미령님의 미운 사랑. 자, 보면은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가사는 너와 난인데 너와 난이라고 부르는 게 흠이다. 근데 이게 정말 황당한 게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황영웅 씨 역시 너와 난이라고 부르는데 거의 완벽하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개인 취향이 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영상을 유튜브 조회수 때문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사로 썼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좀 편협되어 있다라고 보여져요. 안 그래도 각 팬층이 충돌을 하고도 남을 소재인데 이걸 가지고 기사를 썼다. 잘 보세요. 이제는 안성훈 씨하고 비교할 때는 대놓고 비판을 합니다. 노래는 잘하지만 느낌이 없다. 강약을 못 살렸다. 노래 전체의 판세를 읽지 못한다. 감정 과대 현상이다. 아니, 노래는 잘하는데 느낌이 없고 강약을 못 살렸고 노래 판세를 못 읽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노래는 잘하는데 느낌이 없고 노래는 잘하는데 강약을 못 살리고 노래는 잘하는데 감정 과대 현상이다. 그리고 결국 이 기사의 마무리 글은 어떻습니까? 황영웅이 제일 잘 부른다가 압도적이었다. 누가 봐도 황영웅 씨의 굉장히 편협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물론 황영웅 씨 팬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뭐 유튜버가 자기 마음대로 올린 건데 네가 왜 딴지를 거냐? 제가 역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임영웅님과 황영웅 씨의 노래를 비교 분석해서 황영웅 씨가 노래를 상대적으로 못한다. 이런 영상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황영웅 씨 팬분들 당연히 엄청나게 감정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영상을 과감하게 올린 것도 참 전 놀라운데 이 영상을 기사로 쓴 것도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팬덤 간의 분란밖에 일으키지 않아요.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는요. 뭐 여기 나와 있는 진미령님의 미운 사랑? 자, 이 노래 아시다시피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진미령님이 엄청 감사했어요. 자신과 이렇게 멋진 듀엣을 불러준 임영웅님에게 너무 감사하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이 직접 불렀던 이 미운 사랑에 대해서 원곡 가수가 극찬을 쏟아낸 노래가 바로 이 미운 사랑이란 노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의 발음에 대해서 딴지를 건다. 와, 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연 이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황당무계하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만이 아니라 이 황영우 씨의 경우 지금 어떤 상태죠? 자숙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팬덤 간의 분란이 일어날 만한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문제고요. 이것을 기사로 쓴다라는 건 자숙하고 있는 황영우 씨에게도 좋지 못하고 또 이를 응원하고 있을 황영우 씨의 팬덤분들에게도 좋지 못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과 수많은 원곡 가수들이 극찬한 가수 임영웅님의 노래 실력을 황영우 씨와 비교를 한다? 그런데 같은 발음을 두고 완전 내로남불의 입장을 이야기한다? 똑같은 가사를 이야기해서 똑같은 형태로 불렀는데 임영웅님은 흠이고 황영우 씨는 완벽하다. 글쎄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사태는요, 황영우 씨에게 결코 좋을 일이었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미운 사랑은 특히나 원곡 가수분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만 그럴까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임영웅님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어떻습니까? 자,
이 노래 임영웅님이 사라이 콜센터에서 불렀고 트롯 어워즈에서도 불렀던 노래입니다. 극찬에 극찬이 쏟아졌어요. 아니 그런데 이런 노래를 이제 데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황영웅 씨와 비교를 한다? 그것도 자숙 중인 황영웅 씨의 팬분들과 또 안성훈 씨의 팬분들과 나아가 영웅시대 분들이 보면 전혀 기분 좋을 일이 없는 이런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기사로 실른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사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영웅이라는 가수와 비견이 되려면 적어도 비슷한 업적을 이뤄냈을 때 가능한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임영웅님이 가수 그룹 비틀즈와 비견을 하면서 비틀즈 그룹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른다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참 이거는 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마지막 줄이 정말 많은 부분을 시사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수호천사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요런 사진이 지금 하나 떴습니다. 소씨가 요 사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지금 이 더 트롯쇼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쾌거를 올리면서 드디어 명예의 전당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트롯곡들 대다수를 진입시키면서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고 특히나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 만들어내신 이 결과에 많은 분들이 가슴 벅차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되고도 남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더 트롯쇼 기록을 과연 어떤 트롯 가수가 깰 수 있을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신기록도 본인이 깬다. 본인이 세운 기록을 본인이 깬다. 네,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할 정도로 아티스트 임영웅님 역시 최고의 탑스타라는 것이 아마 앞으로도 이 명예전당 기록만으로 더 트롯쇼가 뭐 종영되지 않는 한 쭉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를 통해서 우린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죠. 첫 번째는 방심하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이 정말 작정하고 투표를 하면 이 정도의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제가 뭐 한번 설명드렸지만 여기 뉴스 기사에 나와 있는 점수 차로도 뭐 송가인 씨와는 3배, 김호중 씨와는 2배, 무조건 2~3배 차이 나는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었거든요.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 파워가 한번 마음 먹으니까는 정말 엄청나게 벌어지는구나. 엄청난 격차를 벌려내는구나. 네, 이런 말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쏟아졌을 만큼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가 어마무시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이런 모습들 여기서 끊기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최근 손흥민 선수와의 축구 경기가 있었죠.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하인드를 임영웅님의 절친이자 함께 해외 일정을 돌기도 했었던 지인분이 공개를 했습니다. 자, 돌아온 쉐이키들. 이 K는 아마 제가 볼 땐 K리그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턴즈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쭉 내려보니 아니 왼쪽 상단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좌흥민, 우영웅, 축구 뛴 썰 푼다. 벌써 조회수가 수만 뷰가 넘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을 영상입니다. 그래도 제가 짧게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고 임영웅님의 앞에 보여드렸던 근황사진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분은 뭐 아시다시피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굉장한 절친이자 축구선수 출신 분이죠. 유튜브도 제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와 함께 운동했었던 이야기를 해요. 영웅이하고는 워낙 뭐 자주 운동을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 손흥민 선수하고는 뭐 한 경험이 없으니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축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실제로 축구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축구 전문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반 이후부터 손흥민 선수와의 그렇게 엄청난 축구 경기를 짧게 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그 대단한 훈련량에도 감탄했다. 역시 월클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진짜 궁금한 게 나와요. 임영웅님과 함께 축구한 이야기. 네, 그거를 물어보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연예인들 중에 정말 가장 축구를 잘하는 것 같다. 이분도 축구 선수예요. 선출이에요, 선출.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그 발리슛에 감탄해서 막 머리를 감싸시는 장면, 손 씨가 리얼하게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절친이자 항상 축구를 자주 같이 하는 이 축구 선수 출신의 지인분이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너무나 잘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죠. 제일 잘하는 것 같다. 왼발잡인데도 드리블, 그러니까 공을 몰고 가는 패턴 자체가 독특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사람들이 공을 뺏기가 어렵다고 해요. 왜냐면 왼발잡이 특유의 그 박자 감각이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 임영웅님만의 감각이 있다 보니까 잘 못 뺏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웅이 형 축구하는 걸 보면 공이 참 예쁘게 넘어간다. PD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패스해주는 그런 라인 같은 거를 임영웅님이 굉장히 잘 보는 편이다. 그리고 그때 봤던 장면이죠. 손흥민 선수가 치고 달리는 그 축구를 하는데 임영웅님도 못지않았다. 축구를 되게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한다. 그런데 축구라는 건 시청을 많이 하는 것만큼 좋은 훈련이 없다라고 해요. 소씨가 좋아하는 격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이 보면서 분석하느냐에 따라 그 실력이 천차만별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영웅님 역시 거기에서 오는 습득력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축구들을 운동장에서 해낸다. 일반인 선수들 중에 정말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는 수준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축구 실력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함께 경기를 했던 임영웅님의 지인이자 이 선수 출신인 지인분도 감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 인터뷰에서 이런 말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수를 안 했다면 무엇을 했을 것 같냐라는 질문에 자신은 아마 축구 선수를 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수들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얼마나 축구에 진심이어도 제대로 진심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담긴 이 영상이요. 일파만파 번져서 많은 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들은 끝이 없어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이 사진에 대한 설명 제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방문한 이곳은요. 바로 병원입니다. 병원이라고요? 병원입니다. 네. 목격하고 촬영하신 분이 직접 하신 이야기예요. 병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소씨 임영웅님 왜 병원에 갔어요? 몸이 아픈 건가요? 혹시 목에 무리가 왔나요? 축구를 하다가 다친 건가요? 등등등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다 아니라고 합니다. 이곳은 경기도 일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병원이라고 해요. 아시다시피 일산이라는 지역은 방송국도 있고 임영웅님이 거주하는 홍대에서도 굉장히 가까워서 그래서 연예인들이 홍대하고 일산에 많이 있는 겁니다. 또 일산에서 여의도를 가기에도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연예인분들이 많이 오고 가기도 하고 거주도 하는 그런 동네예요. 드라마 촬영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제가 정말 많이 설명드렸던 CJ ENM의 라이브 시티가 준공될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곳에 임영웅님이 등장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진 않죠. 자, 그런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왜 병원에 등장을 했느냐? 이유는 딱 하나였다고 합니다. 바로 건강검진 때문이었다. 네. 건강검진 때문에 임영웅님이 방문을 했다라고 해요. 이것도 목격하신 분에 의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영웅님이 이렇게 서 있는데 주머니에 손을 탁 찔러놓고 편안하게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카메라로 뭘 촬영을 하고 있어요. 특이하죠? 아니, 카메라로 뭘 촬영하고 있다? 희한하네? 라고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건강검진을 하는 임영웅님의 유튜브 컨텐츠가 아닐까. 왜냐? 아시다시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건강검진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했냐면 네이버 지식인에도 질문글이 올라왔을 정도입니다. 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뉴스에 난 건 당연하고요. 네이버 지식인 질문하는 글에도요. 임영웅님이 건강검진 홍보대사인가요? 팬들에게 건강검진 받으라고 했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이런 이야기가 질문글로 올라왔을 만큼 지금 엄청난 이야기들이 쏟아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 팬들에 대한 진심이 담겼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건강검진 이야기 한마디로 많은 MZ세대, 영웅시대 분들을 부모님으로 두고 있는 자녀분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얻어냈죠. 그러다 보니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2020년도에 뭐 아시다시피 임영웅님과 타픽스 멤버들의 코로나 뭐 자가격리가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뭐 건강 상태 괜찮은 거냐 또 뽕송학당 프로그램에서 또 검진하는 모습도 등장을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님의 요번 건강검진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이 건강검진에 대해 진심입니다. 건강검진은 오케이 말을 들어줬지만 떡볶이 광고는 말 안 해줄 거야 라고 했던 건 뭐 다들 오빠라고 안 해서가 아닌가 막 이런 추측을 냈었던 재미있는 임영웅님만의 멘트이기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왜 건강검진을 하러 갔느냐. 아마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몸소 실천하면서 더욱더 널리 알려질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기 위해 방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컨텐츠로 담아서 홍보 영상으로 만들려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뭐 하는 거냐.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지금 빨리 모델로 써도 시원찮을 판에 그러면 지금 그 영향력이 압도적일 텐데 이런 말씀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말 홍보를 위해서 촬영되는 건지 그냥 유튜브 컨텐츠만을 위한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건강검진을 위해서 방문한 것은 팩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말이 나와요.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도 함께 방문을 했다. 아니 왜 그런 이야기가? 라고 하시다가 지금 제가 확대하는 이 모습을 보고 설마?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임영웅님이 바라보고 있고 임영웅님을 촬영하고 있는 이분. 자,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고 키라던가 체격이라던가 헤어스타일이라던가 안경이라던가 제가 봐도 신정훈 대표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뭐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전체 사진을 봐도 임영웅님이 182cm가 넘거든요. 임영웅님 매니저분 중에 키 크고 덩치 큰 분 한 분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분하고 이 체형의 실루엣이 달라요. 임영웅님처럼 키가 크고 다리가 길고 늘씬하고 안경을 착용하면서 임영웅님 옆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을 수 있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신정훈 대표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에는 아마 이게 굉장히 비밀리에 촬영이 됐고 또 요즘 임영웅님의 또 많은 일상생활적인 모습들이 최근 이 A팀 마드리드 서울 상암 경기장의 한 팬분의 사진에서도 공개가 됐다시피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번 촬영만큼은 비밀리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 아마 신정훈 대표님과 임영웅님이 이렇게 함께 촬영을 갔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완전 가리려고 했으면 신정훈 대표님도 촬영을 안 했을 것이고 임영웅님도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갔겠죠. 그래서 뭔가 제가 볼 때는 조만간 공개될 컨텐츠
또는 임영웅님의 향후 활동 방향성 또는 신곡, 2집 앨범 등등등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는 어떠한 장면일 수도 있겠다. 거기에 플러스 건강검진에 대한 중요성과 홍보까지 아마 임영웅님이 맡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일산에서 임영웅님 이거 봤다 하시는 분들 우리 수호천사님들 중에서 계신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웅시대 분들끼리 더욱더 그 이야기를 또 널리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어찌됐건 결과가 무엇이 되었던 간에 참 임영웅님의 이 최신 근황들만 봐도 들썩들썩합니다. 조만간 우리 아티스트가 곧 복귀할 거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들 전달해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기사가 눈에 하나 들어와요. 임영웅 7월 가왕전 상금 전액을 기부했다. 말 그대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7월 선한스타 가왕에 등극하면서 상금 200만 원을 받게 됐는데 이 금액 전액이 소아암, 백혈병 환자들의 외래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전액 기부가 됐습니다. 사실 이 선한스타 역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응원하고 기부하는 플랫폼 서비스로 이 가왕전에 참여하는 가수와 영상 노래를 보며 미션을 수행하고 응원을 하면 그 순위대로 선정이 되어 그 가수의 이름으로 기부가 되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벌써 누적 기부 금액만 6,024만 원입니다. 이 선한스타에서 누적된 금액만 6천만 원이 넘어갔다라는 거죠. 이때까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00만 원씩 지급되던 이 가왕전 1등 소식을 통한 기부가 6천만 원이니까 벌써 몇 번이나 1등을 한 겁니까? 어마무시하죠. 최소 30번 이상 임영웅님이 1등을 차지했다. 그러니 매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으로 이런 뜻깊은 기부가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손에 의해서 탄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더 뿌듯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임영웅님의 데뷔 7주년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데뷔 7주년을 기념하며 바로 할머니 팬분이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2,000달러. 와, 지금 2,000달러면 또 2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죠. 바로 수테일러님이 이렇게 기부를 또 하셨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데뷔 7주년을 맞이하면서 테일러님이 기부를 하셨는데 이미 뭐 2022년도에도 임영웅님의 생일과 데뷔일에 맞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온 스테일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임영웅님의 데뷔 7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임영웅 씨의 이름으로 후원하게 됐다. 늘 팬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기 때문에 후원을 통하여 나도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 진짜 이 기념일마다 수백만 원을 척척 내놓고 계시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 아닐 수 없죠. 제가 건너 소식을 들어보니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수호천사님들, 스테일러님 더 빨리 몸이 호전되고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실 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따뜻한 선한 영향력이 임영웅님과 우리 영웅시대 팬분들 모두에게 전달이 되어 또 사회로 뻗어나가고 있으니 정말 진정한 영웅시대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